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휴일을 하루 쉬고 나와서 그런지 경건해지는 월요일 갔다가도 하루만 더라는 생각에 금요일장처럼 들뜬 마음도 주는 하루 안에 5일이 섞여 있는 오늘장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빨간 투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상로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더 기분 좋은 소식 한 개 전해드릴까요? 뭔데요? 5월 6일 날 또 제출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네. 못 보는 건 너무 아쉬운데 하루 더 쉬게 됩니다. 아니, 표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아, 맞다. 이렇게 요일을 제가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유망주 있죠? 아, 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유망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망주까지 들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저희 더블체크로 바로 출발할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유일무이 주식 감별 프로그램 더블체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감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일장, 그러니까 화요일장 추천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종목이 추천이 됐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실시간 검색어 보셨어요? 네, 봤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요. 방탄소년단이 실검에 떠 있고 그다음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에 관심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LB세미콘인데 이 LB세미콘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B세미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테마주인 게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요즘은 실적 성장주로도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했고 2분기도 실적 성장세 이어진다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 BTS 관련주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묶어서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항상 보면 대장주, 그러니까 주도주 패턴을 보이면서 잘 가는 종목군들은 이 실적이라는 부분도 항상 긍정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 실적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세력 형님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일정 부분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기업들이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반도체 후공정 부분 경쟁력 확보. 자, 후공정이라는 부분이 이게 별표 3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후공정이거든요. 후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범위로 나누냐면 이 우리가 회로기판이 있죠. 회로기판이 있으면 회로기판 위에 납땜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부터는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공정 자체 뒤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후공정이 요즘 또 연관 검색어가 뭐가 뜨냐면 바로 파운드리가 뜨거든요. 결국에는 설계 업체가 따로 있고 뒤에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공정,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실적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단기적으로 과열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앞에서 2018년도에 한번 크게 고가권역을 이렇게 크게 때릴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었고, 그리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파동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앞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봉과 이봉, 그죠? 이런 봉들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봉에서 거래 자체가 어때요? 여기 요 봉에 비해서는 거래가 좀 적거든요. 둔화됐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이 고가 권역 자체가 꼭지에 대한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고가 권역 자체에서, 자, 요 체크해 놓으면,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 권역 자체는 이 자리가 잡히죠. 그럼 이렇게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땐 이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가격대를 넘어서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바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본다면
요게 이제 대본에는 적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은 이 실시간으로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요런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건 테마주로 언급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네, 종목인데. 어차피 지금 가격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시세가 다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우리가 요 종목군 같은 경우 여기서 추천해드려가지고 여기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럼 요런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차라리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단계,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에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LB세미콘에 대한 의견은? 네, 의견 일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일치.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할 수 네. 있는 양상은 있지만 또 보수적으로 네, 상당히 그렇죠. 얘기를 이 드리머스 해주셨어요. 컴퍼니는 우리 방송 지금 우리 12시 35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대체주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요일 추천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텍, 솔리드, 어버브 반도체, 리노공업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라고 이 두 종목에 한번 좁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그럼 예. 솔리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솔리드 오늘이 연고점입니다. 오늘 자꾸 뉴스 나온 기업들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슈를 머금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솔리드 5G 기주국이 일주일 만에 5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G 테마 이 정도면 메가 트렌드 기억나시죠? 메가 트렌드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 메가 트렌드 5G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미 1월 달부터 이 5G 시장이 상당 부분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정식 서비스 받을 때도 지금 당장의 서비스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이 가입자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어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5G 관련주를 제가 얘기할 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부품이 없어서 개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여기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안테나 관련 업체들이 신규적인 발주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업황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제 주가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솔리드라는 업체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5G 기지국 확대에 대한 수혜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 5G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하는 것이 바로 안테나를 개설하고 기지국을 세우고 안테나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들어가고 보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 주가도 뭔가 그렇죠. 수혜를 받지 네,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자, 기억나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첫 번째 KMW 뭡니까? 안테나 관련주, 기지국 관련주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뭐예요? 마찬가지 안테나 기지국 관련이에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대부분 다 원스텝에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네. 20% 넘게 오르는 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7% 떠 있어요. 네, 물론 이 주가도 지금 좋은데 우리가 에이스테크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에이스테크 어때요? 12.27%. 네, 우리가 이 시간을 유망주였어요.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예. 제가 에이스테크 무조건 만원 간다. 근데 지금 이제 만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KMW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4.42% 강세. 예. 네, 우리가 이 5G 관련주는 이 시간에 엄청 많이 했었는데, 자, 오이솔루션도 이 시간에 했죠. 4.71% 자, 오름세.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바닥에 있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는 범위 안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빠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빠질 때 펜텍이 인수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다가 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악재가 다 반영되고 실적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고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줄었던 게 반영되고 지금 반등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세를 지금 붙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데 네. 그래도 이 5G 관련이 지금 시장에서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슈를 먹으면 종목군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물론 좋지만 만약 이 종목군을 공략한다면 오히려 조금 음봉에 대한 부분,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분할적인 매수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가격이거든요. 그럼 밑에 한 3,800원, 3,700원 정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오늘까지 약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잠깐 한번 쉴 때가 됐어요. 쉬게 된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쫓아가 볼 수 있는 전략. 이 종목군들 말고도 5G 관련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오르지 못한 5G 관련주도 눈여겨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점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3,700원, 3,800원 사이 조정 오면 그때 한번 신규 매수 가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뜨거운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어부부 반도체 남아있죠. 네. K증권방송에서 추천을 했는데 비메모리 관련주 진짜 전문가들이 종목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부부 반도체였습니다. 추천 잘했나요? 뭐 괜찮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조금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추천주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팹미스, 말 설계업체, 두 번째 파운드리, 세 번째 이제 기타, 이 기타 부분인데 어버 반도체는 이 기타 부분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MCU라는 것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예요. 말 그대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직접적인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나 가전제품들 또는 공기청정기, 건조기 같은 데 보면 액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액정에 들어가는 그 액정을 띄울 수 있는 부분에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우리가 MCU라고 합니다. 원래 이 MCU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일산이거든요. 일본산입니다. 99%가. 근데 거기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어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어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진다는 거거든요. 어보 반도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무려 7거래일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2.30% 오름세 8,880원까지 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 쫓아가도 되나요? 라고 안신혜크가 얘기했을 때 가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단 업황이 바뀐 종목군들은 시세를 연속적인 시세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어보 반도체에 간다고 해서 이 어보 반도체를 물론 선택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 분야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또다시 투스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 반도체 안에 시장이 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 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이런 분야 자체로 다시 한 번 더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한 번 더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하는 개인 투자자, 좀 더 진득하게 묵혀서 가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 로봇 관련, 인공지능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업 자체가 지금은 시장이 이슈에 의해서 또는 혁신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염두하시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견 일치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솔리드까지 해서 오늘 저의 질문이 일관적이었습니다. 사기에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에 불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의견 일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종목 말고 좀 다른 성격의 종목을 줬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성격의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유망주 주시기로 했죠? 네, 뭐 다른 성격이라고 보기보다는 비슷한 성격인데 한 4,000벌 되는 그런 느낌이. 네, 그렇게 좀 좋죠. 보시는 게 예, 맞을 예, 것 예. 같은데요. 탑 네.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펜더라고 하는 LCD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디스펜더라는 장비를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이때까지 주가에 반영 못했던 것이 소송을 조금 분쟁에 대한 조정 대상이었어요. 일본에 이제 BTC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와 함께 같이 이제 소송적인 부분 자체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 이 기업에 대한 모회사 엄마가 여기 탑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 여기 한번 안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니 자. 올라간 거는 방탄소년 테마급으로 올랐었어요. 네, 그죠? 마찬가지로 탑 엔지니어링 적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업에 대한 모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탑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업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월봉을 잠깐 체크해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분쟁도 끝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에서 탑 엔지니어링이 상당한 수익성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주가는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지금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탑 엔지니어링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매수가는 8,800원, 8,850원 지금 자리 공략 가능하시겠고요. 4% 떴는데 가능하다고요? 아니 뭐 지금 뭐 10원, 20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빠져서 움직이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8,39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OLED 장비주, 그러니까 이 탑 엔지니어링 말고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자체의 흐름도 여전히 긍정적이거든요. 추세적으로는 좀 네.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SFA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그럼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자,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이런 IT 종목군들을 빼버린다면 지수가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재평가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다고 봤을 때 그냥 현재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군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런 섹터군의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5월달, 6월달에도 이슈가 된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탑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는 실적을 갖추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자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망주 탑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 분쟁 소멸에 따라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 파워로직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로 7% 함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 금요일 내일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